자,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은 이 정도면 되려니 생각했는데 이게 하루하루 온도가 틀려집니다. 그나마 아직 서울 이쪽 중부권 쪽은 열대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기무사의 위수령 계엄령 물건으로 아주 그냥 정치권이든 또 사회적으로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이 격분해서 매주 촛불 집회를 여는 상황에서 국군 기무사령부, 기무사죠? 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난 문건이 발견되면서 공개되면서 아주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덥네요. 청와대는요, 오늘 오후에 박근혜 정부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촛불 집회 당시 작성했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딸린 대비 계획 세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공개된 거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나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공개된 것은 8쪽, 9쪽에 불과했는데요. 이제 그 공개됐던 8쪽의 그 문건을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문건이 청와대에 의해서 오늘 또 공개가 된 겁니다. 60장이 넘는다고 그러죠? 67쪽인가요? 이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이 문건을 어저께 국방부를 통해 제출받았다고 설명하고요.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웃기는 것은 여의도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탱크 같은 기갑부대를 배치한다는 것이 그 세부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계엄령 포고문 이미 작성을 해놓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그래서 이 문건이 당시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특별수사단이 그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내용이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5일 이철희 의원에 이어서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했던 전시개헌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기무사가 만든 문건이죠. 여기에서 위수령, 경비계엄, 비상계엄 등 상황별 발령 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 등이 이게 총망라됐던 그런 문건이 공개가 됐었죠. 근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은요, 탱크와 장갑차 등 그 기갑부대 배치, 공수부대 등 특수부대 투입 계획, 이런 계획들이 촛불을 들고 평화적 시위를 하는 일반 국민들을 폭도 예비자로 봤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문건과 관련해서 논란이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외국 싱가포르 순방 중이었죠. 거기서도 이것이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그래서 지시를 했었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었고, 이에 따라서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꾸려져서 문건 작성 당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한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며칠 전에 미국에 머물고 있는 조 전 사령관이 자기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자신이 작성했다. 이렇게 자신이, 그러니까 밑에 직원, 부하들한테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저께인가요?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이 최근 군 출신 인사인 그 친구하고의 전화 통화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조 전 사령관은요, 통화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계엄령 검토 문건은 자신이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조만간 귀국해서 수사단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군대 갔다 오신 분, 또 군대 안 갔다 오셨어도 그냥 일반 직장에서 상사를 모시고 있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수령, 계엄령과 같은 정말 국가의 완전한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혼자서 일개 부대사령관이 혼자서 계획하고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수긍하지 못하는 주장으로서 이거는 결국 조사령관이 꼬리 자르기에 나가서는 것 아니냐. 자기 혼자만 독박 쓰겠다. 뭐 총대 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주장이 힘을 그 총대를 맨 것 아니냐는 그 의혹의 그 눈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조 전 사령관이 주요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윗선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했다는 것은 이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문건에서도 나타났는데요. 문건을 보면 향후 조치로 철저한 보안 대책 강구, 임무 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검토해서 보고하고 결제해주면 이대로 하겠다라는 뜻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조 전 사령관의 주장처럼 본인이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문건을 만들었다면 이런 표현은 나올 수 없죠.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생각하고 해보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야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김웅 사령관 독단적으로 이걸 기획하고 실행에 그 문건을 만들었다는 걸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웃기는 것은요. 당시 중요 정책회의에서 문건을 검토했고 폐기됐다라고 주장한 것인데 폐기된 문건에서 만전을 기하겠다? 이게 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무사에서 위수령 계엄령을 월권으로 검토했습니다. 그걸 보고받은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러지 마, 이거 안 돼 하고 폐기했다는 주장. 이거 얼마나 황당한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무사 문건이 공개되자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모습은 더 웃깁니다. 지난 9일이죠.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의 원내대표는 쿠데타 흔적이 있으면 반드시 진상을 밝힐 사안이다. 이렇게 먼저 오늘 띄우고 그러면서 문건 유출의 진상도 동시에 밝혀야 한다. 그 문건이 어떻게 나왔냐 이겁니다. 마치 예전에 정윤회 문건 사건 때 그 문건이 청와대에서 어떻게 흘러나왔느냐 이거 갖고 사실적으로 국정농단을 한 그 예를 들면 십상시 문건이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에 그거 본질은 하지 않고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냐 이것만 조사한다는 거죠. 이번에도 그것을 또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국회 원내대책위에서 당시 김 원내대표는 여전히 박근혜 탄핵을 울거먹게 하는 문재인 정권이 기무사 문건을 들먹이면서 적폐몰이를 계속하고 있다. 참으로 한국당스럽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영은 촛불시민 사회단체 사찰 문건과 기무사 세월호 관련 TF 그리고 이른바 계엄령 문건까지 꼭꼭 숨기기 마련인 정보기관 문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개된 게 유례가 없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든 계엄령과 쿠데타 흔적이 남아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계엄령 그 진상과 문건 집단 유출 진상을 동시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에
역시 20대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한국당 김영우 의원도요, 기무사 문건을 작성한 그 문건 작성을 두고서 기무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그 주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추가 세부사항 그 문건 공개로 인해서 아마 그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김영우 의원은 친위 쿠데타 시도라고 그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2008년 광우병 사태하고 똑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정말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당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세력 간의 갈등, 나아가서는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됐다. 이런 상황에서 군은 대비를 자세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무사는 계엄령이라든지 위수령하고 전혀 관계없는 정보기관일 뿐입니다. 군 정보기관. 그런 걸 검토하는 거는 합수부 밑에 계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를 하는 거죠. 왜 월권을 하면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또 보안사, 지금 기무사가 전신이 보안사죠. 어떤 부대입니까? 전두환, 노태우, 12.12 쿠데타를 만들었던 부대입니다.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런 부대에서 만들었다는 거. 만들어야 되지 않을 곳에서 그런 문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은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좀 시민들, 국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생각일 뿐입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주장입니다. 기무사가 문건에 그치지 않고 만약에 실행이 됐다면, 그 상황이 지금 현재 발생됐다면 그때는 무슨 주장을 할지, 어떤 주장을 할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문건 작성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가운데 어저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검토 문건이 아닌 실행계획 문건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무사 개혁도 단행돼야 된다는 주장이 어저께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하고 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어요. 촛불 무력 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토론회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웅 교수는요, 계엄령 문건의 성격을 검토하는 내용의 발제문을 통해서 이거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검토 문건이 아니라 실행계획 문건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 교수는 누구의 지시로 어떤 의도에서 작성됐는지 몇 가지 사실관계가 수사단의 수사로 확인돼야 문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문건의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세부 문건이 청와대에서 공개되면서 이게 점점 실행 계획에 무게가 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 교수는요, 위수령 발령에도 경찰력만으로 치안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되면 계엄을 선포하고 구체적 증원부대, 담당구역까지 지정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문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실제 군부대 출동을 염두에 둔 실행 계획이다. 계엄의 법적 요건과 절차에 관한 검토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시 정부 부처를 감독하는 계엄협조관 파견,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 운영계획까지 마련한 그 문건은 실행 목적 하에 작성한 것이 틀림없다는 거죠. 하긴 일반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도 오늘 청와대에서 공개한 문건까지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그냥 소설, 시나리오로 작성했던 문건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오늘 공개한 그 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각 언론사, 방송국 포함 각 언론사의 그 계엄군을 보도 검열하는 계엄군을
투입을 하고 인터넷 신문사까지도 다 투입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부터 항상 쿠데타를 하게 되면 언론부터 먼저 잡아야 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것부터 그런 세부적인 것을 하나하나 준비를 했다라는 것인데 하 교수는요. 문건의 마지막 문구 철저한 보안 대책 강구하고 임무 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는 상황 대비를 위해 작성하는 통상적인 업무상 검토 문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건 하나만으로도 이건 실행 계획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문구라는 것이죠. 당시 야당 등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주장과 내용은 설득력이 없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 기무사 계엄령 문건 공개되기 전날에 또 밝혀진 것이 하나 있었죠. 세월호 사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 그리고 뭐 단원고까지 기무사 요원들이 들어왔다는 거,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참 총체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영달 기무사 혁신 개혁위원회죠. 위원장 어젠가요? 오늘 아마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체 수준의 해체를 검토할 것인가 내지는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지금 위원회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참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저께 그 토론회에서 임태웅 군 인권센터 소장은요. 경험이 부족한 군 검찰보다 민간 검찰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 수사와 압수수색 등을 동원해서 계엄령 문건과 민간인 사찰의 기무사 수사를 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보 수집, 범위 제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 폐지, 수사권 폐지, 기무사령관 민간 개방직 전환, 불법행위 처벌 근거 마련 등 그 기무사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 점점 기무사에 대한 그 문제 이거에 대해서 옥죄는 그런 모습인데요. 기무사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전 사령관은 자기 혼자 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저기 미국에서 말로만 온다고 그러고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그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전시개혁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수사단장을 맡고 있는데 어저께까지 그 문건을 작성한 작성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4명인가요? 그래서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과연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서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에 대한 수사가 과연 이뤄질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간에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만에 하나 이것이 위수령 계엄령 검토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행계획으로 다른 윗선, 당시 국방장관이나 청와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황교안 총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군인이 일반 민간인들을 상대로 총을 들고 장갑차와 탱크를 밀고 올 생각을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걸 다 떠나서 우리나라가 솔직한 얘기로 OECD 국가인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나 저쪽 중남미 이쪽에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한마터면 이번에 보였을 뻔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암담합니다. 제2의 광주 사태가 아니라 그 아주 초유의 그런 크나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참 모골이 참 오싹해지는 그런 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이제 수사해서 국민들의 그 불안과 의심을 빨리 지워주는 것이 이제 청와대와 그리고 수사단, 군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5.16 쿠데타는요, 지금 1961년이니까 도대체 1961년이니까 몇 년이 됐습니까, 이거? 50년 넘는 건가요? 50년 넘게 50년 넘었죠? 60년 다 되네. 12.12 사태가 난 지도 벌써 30몇 년 흘렀습니다. 아주 그 후진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쿠데타. 과연 대명천지 진짜 선진국 대열에 껴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과연 발생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그 자체가요 잘못된 거죠. 자, 오늘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 더운데요, 몸 조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물 많이 드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